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일보 전시 공연 팀장 김일희 팀장 모시고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술도 많이 했고 더더군다나 이걸 전공을 했습니다. 미술 전시 쪽을. 그래서 가장 전문적인 그런 실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번에 어마어마한 전시를 하나 기획해서 현재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무슨 전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다시보다 한국 근현대 미술전이고요. 그거 저도 갔었어요. 그거. 가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냥 25명 전시되어 있잖아요. 네네. 25명이 불멸의 이름이죠. 네네네. 레전드 오브 레전드, 한국의 고흐, 한국의 고갱도 있고, 한국의 고잉도 있고, 한국의 밀레도 있고, 밀레도 있고, 한국의 미켈란젤로도 있고, 피카소도 있고, 네. 그런 끝의 이름을 미술에서 얘기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이름이 아닌가. 네네. 이중섭, 박수근, 와우. 장욱진, 예. 천병자, 김한기, 저희가 교과서에서 보는 그런 빅스타들의 그림들이 다 있는 거죠. 다시보다 제목 그렇게 돼 있던데 이거 네네. 보니까. 다시 보다라는 게 예. 정말 우리의 미술을 다시 한번 보자. 다시 생각하자. 예. 그다음에 영어로는 지금 리스펙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서 존경을 담아서 우리의 그림을 다시 재평가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전시는 진짜 하기 힘든 전시예요. 왜냐하면 소장처가 미술관 혹은 개인 소장 합쳐서 30여 곳이 넘습니다. 소마미술관의 학예사분이 가서 설득해서 때로는 읍소해서 이걸 하나하나씩 갖고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이건희들이 다 모였다. 이분들이 가장 그 자기 작품 활동의 절정기에 있었을 때가 일제강점기 해방 그 무렵이거나 아니면 1950년대 전쟁의 참화를 겪어낸 그런 어떤 비참함 또는 그러한 정서가 또 알알이 다 새겨 있는 그런 작품들을 남겨놓으셨고 RM인가? 저는 잘 모르는데 RM인데 왔다 갔다면서요. RM 누구예요? 아이돌 아닙니까? 아이돌 어느 아이돌 그룹인가요? BTS. 오 아시는군요.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답니다. 예를 들어 유영국이라는 작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가 막 30-40권씩 그렇게 읽는데요. 책을. 그래요? 네네. 그 여러 가지 미술 장르 중에서도 근현대가 좋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예술이 대중문화잖아요. 대중문화는 굉장히 트렌드의 영향도 많이 받고 업앤다운도 굉장히 심하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근현대 미술은 타임리스잖아요. 특히 한국의 근현대 미술은 전쟁도 겪고 일제강점기도 겪고 이런 질곡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예술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고 느끼는 바가 많잖아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예술이잖아요. 제가 아는 미술평론가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전이 되어 있는 작품 앞에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가고 그 그림을 1시간 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그림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RM이라는 가수가 왜 갔겠느냐. 아마 그 그림에서 음악이 들릴 겁니다. 아, 신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왜 오늘 이렇게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나왔는지 그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위원님, 이거 누구 스타일이죠? 이런 모습으로 그림 그린 사람 있죠? 네네. 도록의 첫 커버 사진은 이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을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이쾌대. 좀 이렇게 독특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인상도 굉장히 이국적이면서도 잘생긴 얼굴.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 참 재밌습니다. 잘 보시면요. 중절모는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서양이죠. 서양이죠. 두루마기는요? 그건 이제 우리 조선 옷이죠. 지금 이쾌대가 들고 있는 붓은 서양 붓이죠. 동양의 모필. 그렇군요. 팔레트는 당연히 서양 거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 사실 동서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쾌대의 자기의 정체성을 이 그림에 담은 건데요. 그리고 요 바로 옆에 보면 드로잉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굴 드로잉인데요. 좀 잘려 있어요. 이렇게. 아니 저걸 누가 저렇게 뜯어먹었지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확치는 않은데 학예사들 얘기로는 이 그림의 스케치가 아니었을까. RM이 사실 이번에 와서 딱 한 장을 찍어서 갔는데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RM이 이쾌대한테 완전히 꽂혀 있구나.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아주 좋은 작가이고요. 네. 뭐 이쾌대가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 태어났는데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아버님은 현감이었고 할아버지는 금부도사였답니다. 그러니까 공안검사 약간 그런 거래요. 그렇네요. 어디에 살았냐면 지금 트윈트리 아세요? 옛날 한국일보 네, 압니다. 네. 그 근처에 살았대.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집에 살았고 궁궐 가까이 살았거든요. 네, 가까이 살았고 휘문고보를 들어갔는데 야구를 했어요. 야구에 지고 난 다음에 분에 받쳐가지고 그걸 또 쓴 글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들은 거로는 뭐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야구 당장 때려쳐라. 야구 말고 뭘 해도 좋다. 그랬더니 붓을 잡았다. 붓을 잡았죠. 형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이쾌대의 삶에. 형이 조선일보를 읽고 그다음에 동아일보를 갔다가 당시에 송기정 선수 아시죠? 일장기 마이크 사건. 동아일보를 잘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상심을 하면서 조선 복식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아, 형이 그러니까 조선으로서 대해서 전문가였던 셈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연결이 되죠.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쾌대도 우리 전통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고 조선 복식을 그림에도 많이 그렸습니다. 그 부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쾌대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거는 99% 부인의 힘이었다고 보면 그래요? 됩니다. 네. 네네.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이쾌대가 있을 때 내 그림 팔아가지고 애들 먹여 살려라고 편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그림을 하나도 안 팔았고 어떻게 하셨냐면 액자 틀을 다 뜯었대요. 그래서 그림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다락방에 다 올려놨대요. 그 300여 점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300점이나요? 그림과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대단하네요.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쾌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다시 재조명 받을 수 있고 LA까지 가고 이런 게 다 사실은 아내 유갑봉 여사님의 힘입니다. 위대한 작가가 후세까지 널리 알려지고 계속해서 곽광을 받기 위해서는 작가 본인도 중요하지만 그 가까이 있었던 가족이나 또는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미래를 내다보는 눈으로 그걸 모으고 남기고 하는 그런 여러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번 전시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이 5월이잖아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사실 이쾌대도 알고 보면 이렇게 끈끈한 가족에 한 번도 보지 않은 시아버님에 대한 존경까지 이어지는 그 그림 이면에 그런 스토리에 있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보시면 그림이 또 달라 보일 거예요. 그렇겠네요. 다음 이중섭. 뭐 저희 시청자들 다 알고 계시는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죠. 이중섭의 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은 이 빨간 소 처음 보세요? 아니면 빨간 황소? 글쎄요, 콕 집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많이 봐서 서귀포에 가서도 많이 봤고 서울에서 전시할 때도 많이 봤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빨간 배경의 황소는 하나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달라요. 이번 소는 약간 순한 소. 순해 보이나요? 그리고 눈에 약간 슬픔이 묻어있는 소. 이 소가 이중섭의 자화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말 되네요. 일제강점기 겪고 6.25 때문에 피려나가지고 제주도까지 가고 말년이 굉장히 쓸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선의 화공으로서 열심히 묵묵하게 그리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중섭의 그림이 캔버스에 그린 것 같죠? 종이에요, 종이. 그래요? 왜냐하면 캔버스 살 돈이 없었거든요. 저런. 그래서 이중섭의 그림 중에 대작이 별로 없습니다. 황소도 생각보다 너무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큰 그림이 A3용지 그 정도. 그 이중섭 화가가 부인한테 쓴 편지가 거기 전시돼 있거든요. 근데 그 편지가 일본말로 돼 있어요? 아실 것 같은데 이중섭의 아내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섭이 일본으로 건너간 적이 있었습니까? 이중섭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거죠. 근데 일본의 문화학원이라는 예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동창생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아내도 그림을 그렸던 사람인 거죠. 그 마사코 여사는 지금 살아 계시나요 혹시? 마사코 여사님이 굉장히 장수를 하셨어요.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제가 2016년에 마사코 여사님을 일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정하셨어요. 근데 이중섭한테 그 아들이 2사람 있죠. 이름이 태현, 태성이에요.
장남이 그렇게 이중섭하고 닮았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남편이 너무 일찍 가셨잖아요. 네. 장남을 거의 남편처럼 의지를 했답니다. 그 큰아드님이 아프셨대요. 아, 예. 그리고서는 갑자기 이남도 선생님도 좀 아프시게 됐고 마사코 여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세상 뜨고 이제 그 부인도 있다가. 세상을 네, 뜨시고 그랬군요. 네. 이중섭 하면 소 하면 이중섭 네. 이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네, 네. 그 제가 전시회장에 가서 보니까 네. 소그림이 이중섭 말고도 많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한민족하고도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지 작가들마다 또 소를 그린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 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박수근. 아, 그분도 참 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콩테로 그린 소가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박생광 선생님이 그린 네. 수묵으로 그린 아, 예. 소도 있습니다. 장욱진의 그림에도 소가 있어요. 그 장욱진 소는 조그맣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큰 눈 뜨고 찾아봐야 돼. 네, 그러니까 각자 네. 그 작가들마다 어떻게 다르게 또 이 같은 사물을 어떻게 다르게 그렸는지 네. 그것도 재밌는 관람 포인트가 될 것 현장에 같습니다. 가면 다 비교하면서 다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그 유명한 유명한 그 유명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매에서 비싸게 작품이 거래됐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박수근. 이런 말은 너무 그 구태의연하긴 표현이긴 한데 박수근 모르면 간첩이죠. 그리고 이번 전시에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작가가 25명이에요. 네. 근데 당시에서는 사실 이 미술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어쩔 수 없이. 일본령 받았죠. 그렇죠. 대부분이 일본 유학파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25명 중에 네. 유학을 안 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박수근, 네. 한 명이 황영엽 선생님. 아, 그렇군요. 근데 독학은 박수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요. 네. 어려운 전문 용어로 된장 그림이라고 그럽니다. 아, 된장 그림요? 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방금 만든 말인데 우리나라 바둑도 네로라는 기사들이 다 일본 유학 가가지고 우리나라 1인자가 되는데 네네. 일본에 유학까지 가지 않았는데 1위에 오른 사람이 있는데 이를테면 박수근 그림은 된장 그림이다. 네. 네. 적합한 표현 예. 같습니다. 항상 나오는 표현이 토속적이다, 향토적이다. 그리고 그림의 질감을 얘기할 때는 화강암 같다 이런 게 나오는데 예. 이제 박수근은 물감 살 돈이 없어서 미군 장교한테 자기가 그린 그림을 건네주고 물감을 얻어 쓰기도 하고 PX에서 예. 초상화가로 일을 하고 그러한 그 비참지경 속에서 그려냈던 그림들이 공감을 얻어내는 어떤 밑바탕의 정서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박수근 그림이 대체로 배경이 없습니다. 네. 인물을 중심으로 많이 그리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골모간 이 그림은 좀 다르죠. 그렇네요. 저기 기와집도 좀 기와집도 보이고. 있고. 근데 위원님 여기 보시면은 네. 원래 그 박수근의 그림의 색깔이 네. 뭐 화강암 색깔, 네. 황갈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약간 색깔이 보이죠. 네, 색이 있습니다. 완전히 뭐 그 흑백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 옷에 이렇게 네. 색깔을 넣어요. 넣었어요? 예, 원래 박수근이 보면 사람 옷, 특히 애들 옷에 이렇게 색깔을 넣을 경우가 있어요. 따뜻해 보이죠. 네, 그렇네요. 예, 예. 이게 어느 동네게요? 어디 서울입니까? 서울은? 네, 서울요, 서울입니다. 아, 어디예요? 창신동. 창신동. 그 동네가 굉장히 서민 동네고 네.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답니다. 그래서 동네 풍경을 이렇게 그리는데 남자들은 동네에서 없고 전쟁터에 가 있고 그다음에 애는 그냥 엄마가 키우고 있고 좀 쓸쓸한 느낌이 네, 드네요. 그렇게 네. 보고 보면 굉장히 예.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몇 겹을 칠한 것 같으세요? 아, 지금 이게 한 번에 끝난 그림이 아니군요. 네, 네. 뭐 서너 겹쯤 됩니까? 22겹까지도 칠했다. 설마. 평균 한 10겹. 아, 정말로요? 칠하고 나이프로 오. 칠하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 나무 껍질 같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이 그림 자체가 화강암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고목의 네. 나무 네. 껍질 같기도 하고요. 보면 볼수록 좋죠. 이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도요. 그림이기도 하고. 저도요. 네, 네. 환상과 동화 속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도 있는 그 유명하신 장욱진
화백의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번 전시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톱으로 썼던 기사가 또 장옥진이더라고요. 위원님은 왜 장옥진 그림이 좋으세요? 매우 순진하고요, 그림이. 네, 네. 그러니까 장옥진이라는 분을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가족이라든지 네. 또는 천지만물 같은 것들이 매우 상징화돼서 네. 이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매우 단순화돼 있어요. 그리고 화백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심플하다. 방송용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졸라맨 아시죠? 졸라맨. 예, 네, 예. 정말 자국진 그림 보면은 졸라맨처럼 사람을 표현한 그 드로잉 같은 경우는 특히 네.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네. 그 안에 심오한 얘기들이 다 응축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네. 그리고 장욱진 그림 굉장히 작죠. 지금 보는 가족도 이게 가로로 16cm, 세로로 27cm. 아이고. 굉장히 작아요. 네.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 그림이 크면 싱거워진다. 그리고 작은 그림은 친절하고 치밀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림 예찬론자였고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림 크기가 크지 않을 때, 그림이 왜 작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간혹 계실 텐데요. 그것은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하고는 사실은 절대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욱진 선생님의 따님이 장경수 선생님이라고 네, 계십니다. 네. 그분이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의 명예관장이신데요. 그러세요? 네. 네, 이번에 개막식에 오셔가지고 네. 본인도 처음 보는 작품이 있던 거예요. 아버지 정말요? 작품이지만, 오. 네, 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처음 보셨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보지 못하는 작품이 나와 있으니까 네. 관람객들을 유심히 보셨으면 합니다. 네. 관람장에 가시면 후회할 일이 1도 없으실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유명한 여성 작가로 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그림도 화제가 많이 됐었고 또 개인 생활도 화제가 많이 됐었던 오히려 청경자 화백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네. 우리 김 팀장님 더 많이 하시죠. 문학을 하는 분들하고도 그쵸. 교류가 많고 네네. 본인이 또 글을 글도 진짜 잘 엄청 쓰셨어요. 쓰셨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문화부장 할 때 그때 말년이 좀 좋지 않아서 뉴욕에 가 계셨을 때였고 네, 그래서 네. 관심이 유별나죠. 사실 그 청경자 선생님은 네. 저의 기자 인상에도 잊을 수 없는 화가인데요. 제가 문화부에서 부음을 좀 준비를 해놓잖아요. 네. 예상 가능한. 근데 역대 미술 기자들이 대대로 이어받은 인수인계 받은 분이 청경자 선생님이셨어요. 그 말은 다시 말을 하자면 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저희가 그렇죠. 네. 예, 청경자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수식이. 미인도. 미인도. 네, 예, 그 네. 논란에 위장 논란이 있었던 네, 미인도. 네. 그리고 꽃과 나비, 여인. 네. 이런 걸로 주로 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네. 있는 저 그림도 네. 아프리카 초원인데 그 거기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몽환적으로 예, 샤갈 느낌을 약간 주면서 뭐 어떤 분들은 또 고갱의 원시성 고갱 느낌도 나고 네네 참 독특한 화풍이죠. 또 네. 설화적인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람도 하나 보이시죠? 예, 본인을 이렇게 까메오로 잘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 있는데 네네. 이게 1970년대 중반에 청경자 선생님이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네, 그리신 그림이에요. 네. 근데 현장에서는 그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스케치를 대략 오셔서 공들여서 이렇게 하신대요. 네. 근데 1970년대 해외여행 가는 것도 힘든데 여자 혼자서 아프리카를 가신 거예요. 대단한 분이세요. 네. 본인 스스로도 광기라고 그러셨대요. 얼마나 무모하면 네. 그 당시에. 네, 네. 그리고 그때 남긴 그림들이 정말 색다른 그림들이 많고 이국적이고 네. 다른 화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화풍들이 많이 나왔죠. 대단한 삶을 살고 가신 분이 천경자 선생님이 아닌가 봅니다.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섹션 하나 이름이 여성 또 하나의 미술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현대 미술을 네. 여성이라는 키워드로 여성 작가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섹션을 만든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여자가 유학 가고 또 그림 배우고 정말 얼마나 초엘리트 신여성이었겠습니까? 당시에 한국 사회 혹은 조선 사회가 그들의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성 화백도 그렇고 여성 뭐 음악인도 그렇고 이분들 정말 그 남자 화가들 유학생에 비해서 10배, 100배 더 힘들고 대단한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작업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결혼하시고 네. 또 육아를 하신 분도 그럼요. 계시고요. 예. 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작품 보셨나요? 유영국의 산. 오, 이게 산이야? 뭔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유영국은 산의 화가라고 불리죠. 네. 근데 유영국은 처음부터 네. 추상을 했습니다. 아, 보통 예. 보면은 구상을 했다가 추상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네. 분들이 많으신데 예. 처음부터 추상하겠다. 음. 근데 왜 추상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이 없다. 말이 없어 좋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모든 비극은 인간의 말로부터 시작한다.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네. 네, 시끄러운 세상 소음을 꺼버리고 음. 그냥 그림 안에 살겠다. 다. 이런 분이죠. 근데 정말 그림이 고요하지 않습니까? 네. 고요하죠. 근데 유영국 역시 굉장히 부잣집. 고향이 울진입니다. 네. 부잣집인데 양조장도 했대요. 오, 반가운 소식. 아, 그래요? 네. 애주가 서울대 원래 교수를 하셨, 미대 교수를 하셨는데 아, 그래요? 한국전이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양조장을. 아, 양조장. 수완도 있으셨어요. 소주를 만들어 팔았는데 네. 이름이 뭐였게요? 뭐였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많잖아요. 고향을 생각하며. 네, 망향. 망향. 이걸 미천으로 나는 이제 그림 그리겠다. 다시 서울로 오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마흔이셨어요. 그럼 40에 시작했으니까 한 50쯤 팔았겠네요. 예순. 60이 돼서 네. 1975년에 환갑이 돼서 네, 이제 네. 그림을 팔아 네. 밥을 마련했구나. 지금 유영국의 작품이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이 보시면 그래요. 굉장히 네. 미니멀하고 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유영국 선생님은 그러셨대요. 네. 외국 사람이 그릴 수 없는 한국의 추상화를 만들겠다.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길도 보이는 것 같고 네네네. 산, 네네. 노란 하늘. 네네 맞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오메. 산을 그리다 보면 그 속에 굽이굽이 길이 있고 그것이 내 인생 같다. 내 그림의 산 속에는 여러 모양의 인생이 숨어 있다. 그래서 눈 크게 뜨고 보시면 네. 가을 산도 있는 것 같고 녹음 우거진 수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하, 네. 계속 보면 네. 진짜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네. 들어요. 계속 보아야, 자세히 보아야 그림이 말을 건다. 네, 그림이 말을 건다. 네네. 김환기 화백님은 지금 현재 미술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김한기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뭐 달, 항아리 너무 네. 유명하니까. 네네.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전면 점화, 왜 큰 화폭에 점 계속 찍은 네. 엄청 큰 네. 그걸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 그림이 조금은 뭐 익숙하지 않으실 그래요? 수도 어떤 있어요. 그림이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전면 점화는 뉴욕 마지막에 주로 그리셨고요. 네. 요 그림은 파리로 건너가기 전에 그리신 그림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김한기 선생님에게 산 그리고 달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화면이 어떤 색깔 같으세요? 글쎄요. 약간 네. 차분하면서도 예.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보다는 네. 은은하죠. 네, 은은하고 은은한 쪽빛 같이. 예, 쪽빛. 약간 고려 청자 색깔 같기도 그렇네요.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유한데 한국적인 정서를 담았고 예. 수묵화 느낌도 좀 나고요. 그렇죠? 그렇네요. 서울 올림픽공원에 있는 소마라는 그 미술관에서 지금 절찬리에 전시 중인 다시 보다 근현대 미술전 조선일보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만든 전시회는 믿고 보셔도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전설이 되신 25분의 위대한 이름들을 보면서 특히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보면 네. 언제 볼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사실은. 김 팀장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들 25분의 작품을 한 곳에 모은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한 분 한 분 전시회를 따로 하기도 힘든 일인데 그 25분을 다 모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예, 그리고 저희가 댓글에 지금 네. 약간 온라인으로 저 예매를 하면 좀 쌉니다. 그래서 네. 댓글에다가 그 네. 링크를 다 달아놨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예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소마에서 하는 다시보다 한국 근현대 미술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